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북한의 4대 지도자가 될지도 모르는 김정은의 딸 김주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주애는 올해 만 10세로 2013년에 북한 평양시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과 그의 아내 리설주 사이에 태어난 딸입니다. 금수저를 넘어선 핵수저이죠. 국가정보원에 의하면 정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적은 없고 홈스쿨링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여러 언론에 다수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름도 얼굴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김주애는 베일에 쌓여있는 북한의 왕세녀였죠. 김주애의 존재 자체도 김정은이 알렸다기보다는 리설주에 임신한 듯한 옷차림, 그리고 데니스 로드맨이 북한을 방문하고 와서 김정은이 주애라는 딸을 낳았다고 말하면서 알려진 이야기였죠. 김정은의 첫째가 남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에 중요한 인물인 것은 맞으나 그렇게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보수적인 독재 권력에서 북한의 차기 후계자는 당연히 남자일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김정은과 딸 김주애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며 현재 김주애가 차기 후계자이다라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했던 2022년 11월 18일입니다. 이날 김주애는 흰색 패딩 점퍼를 입고 앞머리를 내린 모습으로 김정은의 손을 잡고 등장했는데, 다음날 발간된 북한의 노동신문에서는 김주애에게 사랑하는 자제분이란 호칭을 붙였죠. 그리고 약 1년 뒤 북한은 11월 18일을 미사일 공업절로 지정하였습니다. 통일부는 김주애가 처음으로 등장한 11월 18일이 미사일 공업질로 지정되었다는 것이 김주애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죠. 의미 부여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1월 6일 오후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은 세습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기 위해 김정은이 계속 김주애를 데리고 나온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죠. 실제로 2022년 11월 18일 이후 김주애는 여러 차례 김정은과 함께 공식 석상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주애를 향한 호칭과 스타일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앞서 말했던 2022년 11월 19일자 북한의 노동신문에서 처음 등장한 김주애는 사랑하는 자제분이란 호칭으로 불렸지만 11월 27일자 노동신문에서는 두 번째로 공식 석상에 등장한 김주애를 존귀하신 자제분이라고 부르며 격상된 호칭을 보여줬습니다. 별거 아닌 듯 보이지만 북한 소식을 찾아보시는 분이라면 단순한 호칭 변화가 아님을 아실 겁니다. 김정은의 아내인 리설주에게도 존귀하신이라는 호칭까지는 붙은 적이 없거든요. 2012년 7월에 김정은이 부인 리설주를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데리고 나온 이후 노동신문은 리설주에 대해 부인 리설주 동지라는 호칭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딸에 대해 존귀하신이란 특별한 존칭을 사용한 것은 매우 파격적이라고 평가했죠. 또한 두 번째 공식 석상 때부터 김주애의 스타일링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공식 석상에서는 초등학생다운 비교적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두 번째 공식 석상에서는 고급스러운 모피를 덧댄 검은 코트를 착용하고 머리도 고데기로 점잖게 매만진 모습이 마치 어머니 리설주처럼 성인 여성과 흡사하게 꾸민 모습이었죠. 이건 김주애가 초등학생 신분의 어린아이일지라도 이른바 백두혈통으로서의 권위를 부각하려는 연출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3년 11월 23일에는 노동당 조직 지도부가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의 성공을 자축하기 위해 기념 강연회를 열었는데, 강연회에서는 최고전원 김정은의 담력으로 적대 세력들의 군사적 기도를 상시 장악하는 정찰위성이 우주에 배치돼 조선의 우주강국 시대가 열렸다는 말을 하는 동시에 우주강국 시대의 미래는 조선의 샛별 여장군에 의해 앞으로 더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죠. 이 강연회에서 지칭한 조선의 샛별 여장군은 김주애를 가리키는 말로, 이 정도 존칭어는 김일성의 초기 혁명활동을 선전할 때 사용된 이후로 처음 사용된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제분에서 존귀하신 자제분, 그리고 현재 조선의 샛별 여장군까지, 이건 본격적으로 김주애를 향한 내부적 우상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무엇보다 지난 9월 8일 평양에서 개최된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 민방위 무력 열병식 행사에서 김정은은 김주애를 주석단 특별석 바로 오른쪽에 앉혔습니다. 2월 8일에 열렸던 인민군 창군 75주년 기념 열병식 행사 때는 어머니 리설주와 함께 귀빈석에 앉았던 반면 9월 8일에는 아버지 김정은과 나란히 앉게 된 것이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열병식 사흘 때 중앙에 아버지 옆에 서 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한 20년 정도는 훈련을 시켜야겠다는 계산으로 후계자 수업을 시작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열병식 때 북한 박정천 원수가 무릎을 꿇은 채 김주애
김주혜에게 귓속말을 하는 장면도 포착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저건 이미 김주혜가 후계자가 됐다, 세자가 됐다는 얘기다라고 말했죠.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던 분들까지 진짜 김주혜가 후계자인가 긴가민가 하실 겁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김정은밖에 없긴 하겠죠. 하지만 유추는 해볼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진짜 후계자인 아들은 아직 공개하기가 좀 그렇고, 백두혈통을 강조하거나 선전용 가정적인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여동생 김여정처럼 후계자인 오빠를 옆에서 돕기 위해 이를 가르치려고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게 보면 볼수록 정말 김주혜가 후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정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올해 초만 해도 국내는 물론 외신들도 김주혜는 후계자가 아니라는 쪽에 기울었지만, 지금은 김주혜가 후계자라는 설에 더 많은 표를 던지고 있죠. 특히 2023년 2월 7일 조선인민군창건 75주년 연회 사진을 보면 중심에 김주혜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찍은 사진을 찾아보면 특히 이 사진처럼 북한에서 공개한 사진들 중에서 김정은이 나온 사진 중에서 김정은이 중심이 아닌 사진은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찾을 수 없죠. 이 사진 이후 외신들의 생각도 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김주혜가 김정은의 후계자라는 분명한 신호라고까지 이야기했죠. 이날 이후 북한에서는 김주혜가 김정은처럼 선글라스를 끼고 김정은보다 앞에 있는 구도로 찍힌 사진과 같이 김주혜가 중심인 사진들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김주혜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이후 북한에서는 주민들에게 주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이름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마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우상화했던 것처럼 김주혜가 천재라는 소문을 내고 있죠. 기사에 따르면 한번 본 일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대단한 기억력을 갖고 있다.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아버지를 보좌하고 있다와 같은 내용들이죠. 모든 정황이 김주혜가 후계자임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럼에도 김주혜를 후계자로 보기에는 힘들다라는 말도 아직 많습니다. 가부장 문화가 뿌리 깊이 박혀있는 보수적인 북한 사회에서 아들이 아닌 딸을 후계자로 내세우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들이 있는데 왜 딸을 세우냐가 대부분의 근거이죠. 실제로 백두혈통을 내세운 북의 세습구조인 북한의 속성상 딸이 권력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적은 데다 2017년 국가정보원은 국회 보고에서 김정은의 자녀는 2010년생 첫째 아들과 2013년 초를 전후에 태어난 둘째 딸, 2017년 2월생으로 성별이 파악되지 않은 셋째가 있다고도 말했거든요. 하지만 이것들도 김주혜가 후계자다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다 설명 가능한 것들이긴 합니다. 일단 여성 지도자는 혈통 위주의 세습구조일 때 더 나오기가 쉽습니다.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받을 사람이 여성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여성이 물려받게 되거든요. 다른 핏줄을 내세우는 것은 더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김주혜에게 과도한 권력과 포커스를 해줘버리면 자녀들 사이에서 정치 대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했지만 북한 지도층은 적어도 독재와 자기들 밥그릇을 지키는 데는 유능하거든요. 굳이 대립구도를 만들 이유는 없죠. 김정은 자신도 집권한 이후 입지가 불안정했기에 피해 숙청을 하고 고모부까지 죽인 인물인데 정치적 대립이 생길 것에 대해서 모를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김주혜가 남자가 아니다 뿐이지 김정은도 셋째입니다. 적어도 장남이 세습받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김정은의 맏아들이 김주혜와는 다르게 체격도 왜소한 데다 말라서 유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김정은 아들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첫째인 아들을 후계자로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한 대안책으로 둘째인 딸을 내세웠다는 것이죠. 한 국정원 관계자는 2017년 국가정보원의 국회 보고서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즉 김정은에게 아들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대북 전문가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죠. 애초에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국정원이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당 서기실을 통해 로열 패밀리에게 남자의 용품을 보내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다였죠. 당 서기실은 김정은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형인 김정철, 여동생인 김여정, 그리고 김정은 이복 형제들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해당 물건이 꼭 김정은의 아들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김정은을 만난 미국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맨을 포함해 2013년 이후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난 외국인 모두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말하고 있죠.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북한에 초대된 김정은의 스위스 유학 시절 친구인 조아우 미카엘로 역시 딸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아들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고 밝혔죠. 김정은 근고직인 전 노동당 39호 실장의 사위로 알려진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역시 탈북 후 북한에서 김정은의 딸 얘기는 들어봤지만 아들 얘기는 전혀 들어본 적 없다고 말한 바 있고요.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김정은에게는 숨겨진 아들이 있지만 뭔가 정신이 매우 유약한 탓에 둘째 딸인 김주혜가 후계자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아들이 없는 걸까요? 사실 중요한 것은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고작 10살인 김주혜를 후계자로 내세우는 배경이 무엇인지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세습 의지를 계속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북한 내부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뜻이라고 바라봤죠.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건강에 자신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보통 권력을 하나씩 넘겨주는 순간 기존의 독재자는 힘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권력을 물려주는 일은 60세가 지나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김정은은 1984년생이니 이제 만 39세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김주애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김정은 건강 이상설은 오래전부터 돌던 이야기인데다 겉보기에도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일리 있는 분석으로 들리죠. 김정은은 현재 약 170cm의 키에 몸무게 140kg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건강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상태이죠. 술과 담배도 엄청나게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2021년 노동당 규약이 새로 개정되었는데 최고 지도자에게 일을 하지 못할 상황이 생기거나 죽으면 제2비서가 직책을 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북한 역사상 최고 지도자가 죽었을 때를 대비한 규약이 마련된 것은 처음이죠. 제2비서는 김정은의 최측근이니 미리 후계자에 대한 언지를 해두었을 겁니다. 현재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김주애가 후계자가 맞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미래 세대의 심볼, 이미지 메이킹 정도로 생각했으나 군 장성들이 김주애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호칭이 격상되고 중심에 김주애가 위치한 사진들을 보면서 4대 세습에 대한 불안감과 동시에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하죠. 지금으로선 그 무엇도 확실하지 않으니 앞으로도 김정은과 김주애 행보를 꾸준히 지켜봐야 할 듯하네요. 여성 수령의 등장은 한반도의 김정일의 사망, 김정은의 집권 그 이상으로 새로운 국면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의 샛별 여장군, 북한의 4대 지도자가 될지도 모르는 김정은의 딸 김주애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